여러분들 Regression Analysis 배우실 때 이제 슬로프 찾고 그리고 이제 SPSS나 소프트웨어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웃풋을 이렇게 볼 때 그곳에 베이타 웨이트라는 게 리포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프란이고요. 오늘 비유의 주제는 베이타 웨이트입니다. 베이타 웨이트는 표준 점수이다. 저희가 베이타 웨이트를 사실은 또 조금 친절하게 standardized slope 혹은 standardized weight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찾은 원래 이 least square나 maximum likelihood로 이렇게 그냥 찾았던 저희가 개수들 primary estimates을 이제 저희는 이제 B라고 표현을 하죠. B1, B2 이래서 그것들이 이제 slope, first slope, second slope, multiple regression 같은 경우는 이제 slope가 여러 개 나오니까 independent variable마다 나오는 slope를 이제 B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것을 unstandardized solution이라고 그러고 베이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편에 standardized solution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베이타 weight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또 숫자를 줘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게 뭐지? 도대체 베이타 weight은 어떻게 구하는 건가? 슬로프나 인터셉을 unstandardized slope intercept 그 오리지널 슬로프랑 인터셉을 구하는 거는 이제 리스트 스코어를 통해서 이렇게 구하는 건 아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구하나 첫 번째 궁금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왜 구하나 또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구해서 뭐 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 이거를 구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Standardized Solution 혹은 베이타 웨이트를 베이타 웨이트를 왜 Standardized 표준 점수 혹은 Standardized Solution이라고 부르냐고 하면 자, X가 있고 Y가 있죠. 그리고 Multiple Regression은 X가 여러 개 있고 Y는 still 하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Intercept과 Slope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모든 X를 Z of X로 바꾸는 거예요. 각 X마다. 그러면 Z of X1, Z of X2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Dependent Variable Y도 Z of Y로 바꿔요. 그러면 Z of X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이제 우리가 Z 스코어 구하는 거는 이미 배웠으니까 인트로스탯에서 배웠으니까 Z 스코어는 뭐 복싱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비유도 말씀을 드렸고 그 Z 스코어로 다 만든 다음에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슬로프를 구한 거예요. 리그레션을 또 돌릴 수 있죠. Z로 다 만들고 나서 리그레션을 돌려서 나온 슬로프들이 소위 말하는 베이타 웨이트입니다. 베타 솔루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베이타가 왜 조금 처음에는 헷갈리냐면 저희가 베이타를 배울 때 첫 번째 베이타를 배울 때 어디서 배우냐면 이거 타입 2 에러 레이스를 타입 2 에러를 베이타로 한다고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베이타랑 이 베타랑 틀려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B로 불렀으니까 unstandardized 된 슬로프를 주로 B로 불렀으니까 그거의 그릭 레터로 해서 베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베타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변수들을 스탠더다이즈 하고 나서 돌려보고 나온 슬로프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베이타 슬로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X랑 Y를 스탠더다이즈를 다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스탠더다이즈드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여기 슬로프가 양수면 이것도 양수로 나오는데 값이 틀려요. 값이 틀리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하나만 있는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그 베이타 슬롭이 베이타가 결국에는 X와 Y의 코릴레이션 밸류와 같아요. 그걸 되게 이제 심플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구해지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셉은 이제 항상 제로죠. 왜냐면 다 스탠더다이즈를 시켰으니까 인터셉은 제로고 슬로프들이 이렇게 쭉 구해지는데, 왜 이걸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걸 구해서 왜 유용하냐 하면, 일단은 저희가 슬로프가 예를 들어서 unstandardized 했을 때 오리지널 슬로프가 x1은 0.8이 나왔어요. 그리고 x2는 3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슬로프가 x2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잖아요. 슬로프가 크잖아요. x1의 슬로프보다는 x2의 슬로프가 훨씬 크잖아요. 네. 거의 4배 가까이 크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x2가 일을 더 잘하냐 라고 얘기를 물었을 때, x2가 더 설명을 많이 하는 중요한 y의 별량을 더 많이 설명하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냐, x2가 x1보다, 그렇게 물었을 때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슬로프가 크다고 해서 꼭 x2가 일을 잘한다, 통계적으로 이제 일을 잘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x1에 대한 스케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매트릭이. 예를 들어서 슬로프를 크게 하려면 x를 뭐 미터로 재지 않고 길이를 그냥 밀리미터로 재버리면 슬로프가 엄청 크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인데도. 예를 들어서 x2가 길이라고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매트릭 디펜던시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똑같아요. 스탠더다이즈 솔루션을 구하는 게, 이 매트릭이라는 의미를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그 베리어블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한 1이라는 의미를 그 베리어블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바꿔주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다 스탠더다이즈 솔루션, 베이타 베이스를 구하고 나면 이제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다 이 유닛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크기 비교를, x1이 슬로프가 더 큰지, x2의 설명력이 x1이 더 큰지, x2가 더 큰지 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봐야 돼요. 다 실제로 베이타 베이스를 구해 놓고 나면 이제 도토리 키재기처럼 우리가 어떤 x1이 더 일을 잘하는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주 유용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변수 간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간에 설명력이 어떤 것이 더 큰가라는 리서치 퀘션을 했을 때는 우리가 베이타 베이스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베이타 베이스를 스퀘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설명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베이타 베이스이 이제 0.5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square of 그 beta weight 해서 저희가 그러면 0.25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square of beta weight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이 변수가 dependent variable의 별량을 25% 설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그 beta weight을 square 한 양은 how much variability of dependent variable, y가 그 특정 변수 x1의 뭐 베이타 웨이트인 것 같은 경우는 x1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냐, 몇 %가 설명이 되었냐, 이렇게 explanation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simple linear regression에 우리가 배울 때 R-square라는 거 배웠잖아요. 네. R-square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 simple linear regression에서는 correlation의 square가 되는 거죠. 네. 베이타 웨이트 correlation이니까 그냥 베이타 웨이트를 또 스코어하면 R 스코어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멀티플 리그레션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되려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많이 있어도 아주 간단하게 되려면 모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0인 경우, 모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completely independent한 경우에서는 사실은 이제 베이타 웨이트 스코어 하면 언제든지 그 특정 변수가 그 디펜던트 베리어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퍼센티지로 항상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더하고 에러 베리언스를 더하면 1이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how much percentage of variability of dependent variable, y의 별량을 몇 %씩 각각 다 설명했는지 이렇게 단순 더하기로 다 나와요.
뭐 X1이 설명한 percentage, X2가 설명한 percentage, 그리고 error variance가 이제 unexplained percentage, 이렇게 다 단순하게 이렇게 더하기로 나오니까 아주 쉬운데, 실제에서는 independent variable끼리 이렇게 그 상관관계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계산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dependent variable이 얼마만큼 설명이 되었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베이라 웨이트를 저희가 그것을 effect size, 그 슬로프의 effect size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effect size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unit, 뭐 conversion, 뭐 이런 unit price, 뭐 단가, 뭐 이런 걸로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effect size가 슬로프의 effect size로 우리가 베이라 웨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다른 의미가 되는데, 세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세 번째는 뭐였지? 원래 세 개가 있었는데, 네, 첫 번째가 도토르 키잭이고, 네, 두 번째가 effect size고, 네, 뭐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세 번째는 제가 나중에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비디오 촬영을 테슬라에서 처음 합니다. 네, 그래서 훨씬 안전한 것 같네요. 네, 뭐 이렇게 손은 올리고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알아서 이렇게 운전을 해주니까, 네, 운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이제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이크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채널에서는. 네, 그래서 그거 저도 따라 하려고. 네, 네, 평화로운 하루, 그리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